안녕하세요, 주간더바의 쭈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가오는 2021-22 시즌 동부 컨퍼런스 15개 팀의 로스터를 정리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서부 컨퍼런스 팀들의 로스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보장 계약을 맺은 선수들은 일단 제외했고, 오프시즌 이루어진 계약 총정리와 핵심 계약과 완성된 로스터, 차기 시즌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키플레이어까지 알아보고, 영상 말미에는 주간더바 팀이 예상한 다음 시즌 순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의 포지션은 스포트랙닷컴을 참고했으며 핵심 계약과 선수 언급은 사견이라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는 큰 변화와 함께 오프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구단 첫 우승을 함께 일궈내며 팀과 오랜 시간 함께한 릭 칼라엘 감독과 도니 넬슨 단장이 모두 팀과 결별했고, 문제가 많다고 보도되었던 하랄러브스 불가리스 역시 팀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7시즌을 팀과 함께한 자말 모슬리 코치 역시 팀을 떠났는데요. 공석이 된 감독직과 코치직은 제이슨 키드와 자레 더들리가 맡았고, 무엇보다 오프시즌 댈러스 구단 최대 이슈는 바로 에이스 루카 돈치치와의 연장 계약이었습니다. 3년차를 마친 돈치치는 직전 시즌 올스타와 올 NBA 퍼스트팀 선정, MVP 레이스에도 6위를 차지하는 등 리그를 이끌어갈 슈퍼스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돈치치의 단짝 팀하더웨이 주니어도 잡으며 돈치치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계약들을 이어갔고, 주축 선수들을 모두 잔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키드 감독이 미디어 대회를 통해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를 주전 4번, 드와이트 파웰을 5번으로 기용할 거라고 밝힌 만큼 이 로스터가 어떤 성적을 낼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모든 관건을 쥔 선수는 앞서 언급한 포르징기스인데요. 3년 연속 MVP급 활약을 선보인 돈치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연 3,160만 달러의 연봉을 받을 포르징기스가 건강하게 자신감을 잃지 않고 뛰는 게 댈러스 최대 변수가 될 겁니다. 덴버 너게츠는 지난 시즌 1976년 NBA에 합류한 후 무려 45년 만에 시즌 MVP를 배출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비록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피닉스 선즈의 완패를 당했지만 니콜라 요키치의 건재함을 증명한 만큼 그를 보좌할 선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최근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5년 1억 7,2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며 오프시즌 가장 화끈하고 핵심 일대의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터 주니어는 자말 머레이의 공백을 채워야만 하는 팀 내 2옵션이자 에이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포워드입니다. 이 선수를 잡은 것을 시작으로 데드라인을 통해 팀에 합류한 에런 고든과도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요. 구단은 폴 밀셉이 떠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과 재계약을 맺으며 기존 전력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밀셉의 자리도 제프 그린으로 메꾸게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전력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관건은 자말 머레이의 복귀 시점과 컨디션이 될 텐데요. 이전에도 머레이는 기복이 심한 걸로 유명했으며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란 심각한 부상을 당했기에 과연 플레이오프 무대에 복귀할 가능성은 물론이며 주둑점원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덴버의 성공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프시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대형 선수의 영입 루머에 대부분 포함되며 팬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팀 중 하나입니다. 비록 블록버스터 영입은 없었지만 이 스테판 커리와 무려 4년 2억 1,500만 달러의 블록버스터급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커리는 직전 시즌 올 NBA 퍼스트팀에 선정되며 만장일치 MVP 수상 당시의 퍼포먼스 그 이상을 선보였는데요. 구단을 대표하는 슈퍼스타를 더 오랫동안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치세를 덜어내기 위해 롤플레이어들을 모두 보낸 골든스테이트의 로스터를 살펴보자면 2015 파이널 MVP 안드레 이고달라의 귀향이 가장 눈에 띄죠. 이로써 2010년대 영광의 시대를 함께한 커리와 드레이먼드 그린, 클레이 탐슨과 이고달라가 다시 뭉치게 되었는데요. 2019년 오프시즌을 통해 5년 1억 9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고 아직 한 경기도 뛰지 못한 탐슨의 복귀 시점과 그의 컨디션은 골든스테이트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지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팀 연봉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골든스테이트의 차기 시즌을 쥐고 있는 키플레이어로 선정했습니다. 2012년부터 팀과 함께한 제임스 하든을 보낸 지 1년이 지난 현재 전격 리빌딩 버튼을 누르고 차근차근 유망주들을 모으고 있는 휴스턴 로켓츠는 리빌딩 팀답게 오프시즌 큰 변화를 주기보단 기존 전력을 지키며 리빌딩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널 트레이드까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계약이라고 볼 계약이 없었고 다니엘 타이스 영입이 구단의 핵심과도 같은 영입은 아니었기에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었지만, 그나마 억지로 뽑자면 타이스를 제외하면 2023년 이후 보장된 계약을 맺은 선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빠르게 리빌딩을 끝낼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겠지만, 조널 트레이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 부분은 수정될 수 있겠네요. 선수단을 보자면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간드바 팀에서도 대부분 하위권 성적을 예측한 만큼 젊은 선수들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휴스턴 경기를 관전하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3년차를 맞이하는 케빈 포터 주니어는 구단이 대놓고 주전 포인트 카드로 쓰겠다고 공언한 만큼 휴스턴 구단 리빌딩의 핵심 자원이 될 겁니다. 2019년 드래프트 전체 30순위로 합류한 포터 주니어는 지난 시즌 무려 밀워키 벅스를 상대로 50득점과 11어시스트를 폭격했는데요. 제일런 그린과 함께 꾸릴 백코트 시너지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됩니다. LA 클리퍼스는 직전 플레이오프를 통해 창단 이후 첫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이란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타이론 로 감독의 과감한 선수 기용과 선수단의 투지가 만들어낸 성과로 차기 시즌 에이스 카와이 레너드가 장기 결장을 할 예정임에도 레너드 없이 유타 재즈와의 2라운드 마지막 두 경기를 모두 잡아냈기에 평균 이상의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죠. 비록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레너드와 4년 1억 7,600만 달러 규모의 재계약을 맺은 건 오프시즌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레너드는 인터뷰를 통해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부상이 없다면 이견의 여지가 없는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이기에 클리퍼스가 고민 없이 스타 플레이어를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구단은 패트릭 베벌리를 보내긴 했지만 에릭 블레소가 복귀했고 레너드의 절친 서지 이바카도 플레이 옵션을 사용하며 팀에 잔류했습니다. 여기에 플레이오프를 통해 백코트 에이스로 거듭난 레지 잭슨, 스몰 라인업에서의 알짜배기 니콜라스 바툼도 잔류를 선택하며 여전히 경쟁력 있는 로스터를 구축했지만 지난 플레이오프를 통해 최고의 활약을 보인 폴 조지가 에이스 역할을 얼마나 수행해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미 1옵션의 역할은 여러 차례 해온 조지가 얼마나 기복 없는 경기력과 리더십으로 선수단을 이끌지 클리퍼스의 차기 시즌도 기대됩니다. 오프시즌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팀은 단연 LA 레이커스일 겁니다. 프랭크 보겔 감독과 3년 재계약을 맺은 후 무려 10명의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핵심 영입은 단연 러셀 웨스트브룩 영입입니다. 이 계약으로 인해 레이커스는 LA 홈타운 보이를 얻으며 인기와 흥행을 모두 잡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르브론 제임스의 볼 소유 시간을 줄여주며 부담감을 덜어주게 되었고 다시 우승 후보로 거듭나며 평균 이상의 롤플레이어들이 너도나도 레이커스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우승의 주역들인 드와이트 하워드와 라존 론도가 복귀했고 네임밸류만 본다면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팀을 완성시켰습니다. 특히 켄드릭 넌과 말릭 몽크의 경우 젊은 나이임에도 돈을 포기하고 오직 우승을 위해 레이커스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선수들이 봐도 레이커스가 얼마나 우승 확률이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카멜로 앤서니가 우승하지 못하면 망한 시즌이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말 동부의 브루클린 네츠만큼이나 강력한 선수단이네요. 팀이 우승하기에 가장 필요한 조건은 첫째도 둘째도 무조건 앤서니 데이비스의 건강입니다. 분명 레이커스의 최고 슈퍼스타는 르브론이며 메인 브랜들러 역할은 주로 웨스트브룩이 맡게 될 겁니다. 이 두 선수는 금광불개들로 큰 변수가 없는 한 경기력과 출전에 문제가 없겠지만 데이비스는 다르죠. 우리는 건강한 데이비스가 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인 선수라는 걸 2020 플레이오프를 통해 확인했고 이 선수가 얼마나 건강한 시즌을 보내느냐가 레이커스의 통산 18번째 우승 도전에 있어 가장 중요하기에 데이비스가 차기 시즌의 열쇠를 주고 있는 선수라고 정리했습니다.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마이크 코니와 마크 가솔이 모두 떠난 2019년 이후 빠르게 리빌딩 단계를 거쳐 직전 시즌 4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가솔 트레이드에 포함되어 토론토 랩터스를 떠나 2019년 2월 8일 팀에 합류한 유나스 발렌슈나스는 팀이 다시 플레이오프에 복귀할 때까지 묵묵히 팀을 지켜준 선수로 다소 의아한 거래이긴 했지만 주전 센터를 보내는 결단을 내린 선택은 오프시즌 멤피스에 있어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네요. 굉장히 많은 이적과 방출이 오가긴 했지만 핵심인 젊은 선수들이 여전히 팀에 남아있는 상황으로 다시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선수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기보단 과감한 영입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에 더 집중했더라면인데요.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에이스 자모란트의 존재 때문입니다. 플레이오프를 통해 무려 1번 시드 유타 재즈를 상대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인 모란트는 차기 시즌에도 팀을 이끌 에이스이자 리더입니다. 이 역할은 직전 시즌보다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기에 모란트가 팀을 이끌고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가 차기 시즌 멤피스의 성적을 좌우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는 뛰어난 유망주들을 보유했음에도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매번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케빈 가넷이 이끌던 2004년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 이후 무려 17년 동안 단 한 번의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았고 이는 카렌 서니 타운스가 팀에 합류한 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2018년 플레이오프였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많은 만큼 그들의 투지를 불러일으켜줄 선수 영입이 필요했고 패트릭 베벌리 영입은 여기에 아주 잘 맞는 영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팀은 2018년 또 하나의 투쟁심 넘치는 선수인 지미 버틀러 효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선수단과 문제가 있던 만큼 베벌리 역시 긍정적인 자극을 줄지 불화를 만들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핵심 선수들은 그대로 잔류한 가운데 롤플레이어들과의 재계약을 통해 선수단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고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네요.
이 핵심 역할을 할 선수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팀은 벤 시몬스 영입에 관련되어 수차례 루머가 나왔고 이 과정에서 타운스와 에드워즈를 언터처블로 지정한 만큼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리키 루비오의 이탈로 메인 볼핸들러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만큼 팀의 중심이자 에이스는 타운스지만 주독점원 역할을 해야 할 에드워즈가 2년 차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미네소타의 성적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는 오프시즌 겉보기엔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보인 팀으로 특히 론조볼과의 이별을 사실상 선언한 가운데 카일 라울이나 크리스 폴 같은 특급 가드 영입을 노렸지만 모두 거절당하며 아픈 오프시즌을 보내게 되었죠. 노력했지만 선수들이 원하지 않는 스몰마켓의 비애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팀은 악성 계약으로 분류되던 스티븐 아담스와 에릭 블레소를 정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담스는 2년 3,500만 달러, 블레소는 1년 1,8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남았고 이 선수들을 보낸 점이 오프시즌 팀이 이뤄낸 최고의 성과였네요. 그토록 원하던 포인트 가드 영입은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공격적인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는 상황에 마이크 덴토니가 코칭 컨설턴트로 팀에 합류한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100경기도 소화하지 않았지만 올스타 선정은 물론 상대 인사이드를 초토화시키며 최고의 시즌을 보낸 자이언 윌리엄스는 차기 시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시즌 메인 볼핸들러 역할까지 맡았던 자이언은 이번 시즌도 그 역할을 수행할 시간이 많아질 텐데요. 발 골절 수술을 받은 게 알려졌고 팀과의 불화도 모두 종식시킨 자이언을 차기 시즌 팀의 키플레이어로 선정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참 신기한 구단이죠. 리빌딩을 선언하고 2020년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방해 요소를 모두 제거했음에도 2020-21 시즌 초반 경쟁력을 보이기도 했죠. 원인은 해당 상황에서 모두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라는 게 그의 부상 이탈 이후 팀 성적으로 증명되었고 샘 프레스티 단장은 본인의 계획을 방해하던 샤이에게 무려 5년 1억 7,2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안기며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이미 보스턴으로부터 캔버워크 문제를 해결해줬고 다시 그를 뉴욕으로 보내준 오클라호마 시티는 여전히 경쟁력을 펼치기보단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선수단 역시 지난 시즌과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차기 시즌도 젊은 선수들의 성장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샤이의 경우 팀이 경쟁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팀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리빌딩의 핵심이자 올스타 선정도 노려볼 수 있는 샤이가 과연 프레스티 단장의 계획에 또 태클을 걸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피닉스 선즈는 1993년 이후 28년 만에 파이널 진출을 이뤄내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의 핵심이었던 작년 오프시즌 크리스 폴 영입은 신의 한 수였고 그 결과 폴은 팀과 4년 1억 2천만 달러 재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죠. 1985년생 노장에게 너무 과한 연봉이 아닌가 싶지만 세 번째 시즌의 비보장 내용과 마지막 해의 팀옵션을 포함해 100% 보장된 금액만 보면 3년 7,125만 달러 정도인데요. 폴의 리더십이 선수단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더라도 절대 나쁘지 않은 규모입니다. 완성된 로스터는 핵심 식스맨 카메론 페인과의 재계약을 포함해 데빈 부커의 백업으로 벤치 스코어러 역할을 해줄 랜드리 샤멧의 합류 등 직전 시즌보다 탄탄한 로스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수단이 파이널이란 무대로 경험이 쌓였다는 게 가장 큰 효과겠죠. 다시 파이널에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가운데 에이스 데빈 부커의 역할은 지난 시즌 그 이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커는 파이널에서 2경기 연속 40점 이상을 올리며 주독점원 역할을 수행했지만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다 해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는 평이 많았고 7번째 시즌에 접어드는 선수이자 우승 후보팀의 에이스인 만큼 차기 시즌에는 감정적인 부분의 컨트롤은 물론 한 단계 성숙해진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피닉스의 성적과도 직접 관련될 만큼 중요할 겁니다.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는 이번 오프시즌 초반만 해도 가장 이슈가 되던 팀이었습니다. 에이스 데미안 릴라드가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루머가 수차례 나왔고 그게 아니더라도 포틀랜드의 우승을 위해 릴라드에게 힘을 보태줄 선수 영입이 필수라는 말이 제법 나왔죠. 팀은 오프시즌 데드라인을 통해 합류한 노먼 파엘과 5년 9천만 달러 규모의 해자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고 이는 CJ 맥칼럼을 통한 트레이드 가능성을 열어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웰은 공격은 물론 수비에도 재능이 있는 선수로 꽉 찬 5년 계약으로 전력 유지에 성공했네요. 전체 로스터를 살펴보자면 레리 낸스 주니어를 포함해 여전히 릴라드 맞춤으로 영입을 이어가긴 했지만 아직 우승 후보라 불리기엔 2%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팀의 키를 쥐고 있는 선수는 CJ 맥칼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릴라드는 미러키처럼 스몰마켓도 우승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며 포틀랜드에 남아 팀을 우승시키겠다는 각오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는 말을 했고 현재 최전 성기를 달리고 있는 릴라드의 경기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파웰과의 재계약을 마친 상황에서 과연 맥컬럼을 통한 올스타 플레이어 영입으로 전력 강화에 성공할지, 그게 아니라면 맥컬럼이 이제는 올스타에 선정되는 수준의 기량을 펼쳐 릴라드와 천시빌러스 감독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차기 시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크라멘토 킹스는 무려 15년 동안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는 현 리그 팀 중 최장시간 실패 기록이자 역대로 치면 LA 클리퍼스와 공동 1위로 굴욕적인 기록입니다. 리그 최하위 수비력과 반전을 줄만한 영입 부재로 과연 차기 시즌을 기대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상황인데요. 빅맨 리션 홈즈를 무려 4년 4,600만 달러로 잡은 건 그야말로 해자 계약입니다. 안 그래도 수비 최약체 팀에 홈즈마저 없었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라 이 계약이 세크라멘토가 오프시즌 맺은 최고의 계약이면 틀림없고, 백업 센터로 트리스탄 탐슨과 알렉스 렌까지 영입해 직전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애매한 선수단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애매하다는 말은 경쟁력이 있어 보이면서도 꾸준히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에이스 디에런 팍스의 맥스 연장 계약이 시작되는 시즌이라 팍스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마빈 베글리 3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루카 돈치치와 트레이 영을 제치고 2018 드래프트 전체 2순위에 지명된 선수인데 3년차를 마친 현재 역대 최악의 이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발전의 여지도 없고 팀과의 불화까지 있는 선수라 트레이드 가치는 최악이지만, 모두가 기대하는 잠재력이 터진다면 팀의 어마어마한 보탬이 될 거라 희망 고문 같은 베글리를 세크라멘토의 차기 시즌 최대 변수이자 핵심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무려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며 구단 역대 최초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팀은 무려 ABA에서 출범한 1967년부터 단 한 번도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역대 최장 기간인 2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달성하는 동안 팀을 지탱했던 선수들이 모두 은퇴를 선언했고, 이번 오프시즌 2014년 우승을 함께한 패티 밀스마저 팀을 떠나며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밀스는 세대교체가 되어가는 팀 안에서 베테랑 역할을 해주던 선수로 그를 포함한 더마드로잔, 루디 게이의 이적은 샌안토니오가 그동안 없었던 리빌딩이란 수순을 밟을 걸 예고하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선수단은 확실하게 젊어졌고 가드 포지션에 힘을 주어 현대농구에 맞는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이 그레 포포비치 감독이 있는 한 아마 팀은 플레이오프 진출이란 변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가장 큰 팀일 겁니다. 진정한 1옵션이자 샌안토니오 스퍼스 구단의 상징인 포포비치 감독이 차기 시즌에도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핵심 역할을 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유타 재즈는 칼멜론과 존 스탁턴이 팀을 파이널로 진출시킨 1998년 이후 무려 23년 만에 서부 컨퍼런스 1번 시드 확보와 정규리그 우승까지 달성했습니다.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자랑했고 특히 3점에서 압도적인 기록을 세워갔고, 비록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탈락했지만 필수 요소였던 포인트 가드 마이크 콘리와의 재계약은 3년 7,250만 달러 규모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계약은 콜리 수준의 FA 포인트 가드를 영입하는 게 불가능한 셀러리 캡 상황에서 최적의 영입이었기에 오프시즌 유타가 선택한 최고의 거래였고, 이어서 루디 게이와 핫산 화이트사이드까지 영입하며 유타는 100점 만점의 오프시즌을 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로스터를 본다면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지난 시즌보다 더 강해진 모습인데요.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부상만 없다면 우승했을 거라고 말한 만큼 차기 시즌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될 겁니다. 통산 3번째 올해의 수비수를 수상한 루디 고베어는 이번 시즌부터 5년 2억 500만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 시작되는데, 지난 플레이오프 당시 심할 정도로 LA 클리퍼스 선수단의 미스매치 대상이었던 만큼 이 굴욕을 딛고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올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장신 센터가 외곽 수비를 자르내기란 쉽지 않겠지만 고베어의 연봉과 수상 경력을 본다면 선수는 물론 팀도 반드시 해결할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2021-22 시즌 서부 컨퍼런스 팀의 로스터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주간드바 팀 4명에 선정한 예상 순위는 이런데요. 전력이 강해진 만큼 선택이 굉장히 어려웠고, 심지어 2위와 4위, 10위는 동률이 나와 재투표를 해봤는데도 같은 결과가 나온 만큼 서부는 여전히 와일드 웨스트 전장이란 걸 다시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도 한번 공유해보면 좋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an you feel my heart is beating? I think I want something